여러분 안녕하세요. KBS 1라디오 라디오 전국 일주 아나운서 이규원입니다. 연휴를 앞두고 가을 장마가 온다는 소식이 들려요. 오늘도 흐리거나 비 오는 지역이 꽤 있죠. 예보를 보니까 이번 주는 수요일까지 빗줄기를 보이다가 연휴가 시작되는 목요일부터 날이 갤 거라고 하는데, 바라기는 이 귀성 행렬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이 선물처럼 날이 갰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월요일에 발을 붙이고 서 있지만 마음은 벌써 목요일을 향해 달려간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하지만 그 전에 해야 할 일, 또 미리미리 처리해야 할 일들이 많아서 마음이 좀 부대끼기도 하시죠. 그래서 오늘 문자 주제는 할 일이 태산입니다. 이렇게 정했어요. 추석 명절 맞기 전에 할 일 정말 많습니다. 꼭 마무리 지어야 할 일, 처리해야 할 일 뭐가 있으신지요? 이 추석 다가오는 건 좋지만 할 일이 너무 많아서 힘들다는 분,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이 고단함을 털면 좋겠습니다.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9730, 또 KBS 콩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 문자 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해서 모바일 커피 쿠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이 방송은 유튜브로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검색하시면 바로 만나실 수 있거든요. 자, 유튜브 게시판 통해서도 문자 많이 기다리겠습니다. 오늘 월요일입니다. 라디오 전국 일주 출발하죠. 대한민국 구석구석 동네방네 이모저모 전국이 가까워지는 시간, KBS 1라디오 라디오 전국 일주. 지역 뉴스 브리핑입니다. 이종훈 시사평론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주말 사이에 태풍 링링의 피해가 속출했죠. 네, 그렇습니다. 사망자 3명을 비롯해서 사상자만 27명이 발생했고요. 이 가운데 안전조치 중에 다친 소방공무원과 경찰관도 11명이나 됩니다. 네. 이 시설물 피해도 9,416건으로 이제 집계가 됐고요. 이 가운데 이 민간시설, 그중에서도 주택은 372건으로 나타났고, 공공시설물 가운데 학교시설만 한 108건 정도, 그리고 뭐 가로수가 쓰러져서 신고가 접수된 것만 하더라도 5,391건, 그러니까 거의 5,400건 정도 되고요. 네. 지금 다니시다 보면 길거리에 중간중간 그 가로수가 쓰러져 있는 거 많이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전신주 가로등 피해는 1,234건, 네. 그리고 정전도 16만 가구 정도 발생을 했고요. 농작물 피해 면적은 14,468헥타. 그런데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8,500여 헥타가 강풍에 따른 피해 면적이었습니다. 네, 예상대로 바람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도로 네. 곳곳에 그 잔가지 떨어진 것들이 여전히 많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네. 자, 근데 이 태풍 영향으로 전남 여수 해역에 적조는 좀 잦아들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이번 적조에 어떻게 보면 이제 진원지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네. 여수 해역의 경우에 이달 초부터 조금 가을 장마가 시작이 되면서 수온도 떨어지고 유해성 적조 생물 개체가 줄어들긴 좀 시작했다라고는 하는데, 특히 이번에 태풍 링링이 이제 지나가고 나서 여수 연안의 유해성 적조 생물 밀리리터당 그 개수가 한 130개 정도 네. 이렇게 많이 떨어졌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 반면에 이제 태풍 링링 영향으로 해서 적조 생물이 또 연안 지역으로 많이 이동을 하고 아하. 그쪽으로 좀 쌓였다는 거죠. 집적이 되는 바람에 네. 지금 보니까 이 지금 경남 남해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 적조주의보가 좀 확대가 돼서 아하, 그래요. 거제시 일부 해역 제외하고는 지금 적조 경보로 확대가 발령이 된 아이고. 상황이라고 합니다. 예. 네. 뭐 이른바 이것도 풍선 효과가 아닌가 싶어요. 한쪽이 그렇습니다. 잦아들면 한쪽이 또 이렇게 성하게 되고. 네, 그러게요. 자, 다음 소식입니다. 추석 앞두고 이 백령도를 오가는 귀성객들이 표를 구하지 못하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인천시가 섬 관광 활성화하고 교통 편의 증진 차원에서 지난해 설 연휴부터 명절에 한해서 모든 여객선 승객에게 배삭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뭐 타지인들도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은 백삭을 내지 않고 지금 배를 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천 백령도 항로 여객선 왕복 운임이 한 13만 원 정도 되고 네. 연평도 같은 경우에 왕복 운임이 한 111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아무래도 이제 일반인들 중에는 이게 또 굉장히 평상시에 적지 않은 비용이었기 때문에 좀 그럼요. 주저하시던 분들이 명절 되니까 이번 기회에 그럼 이제 다녀오자 뭐 이런 분들이 좀 꽤 많이 증가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지금 정작 귀성객 일부가 추석 전날인 10일 여객선표를 구하지 못해서 이제 고향을 찾지 못하는 그런 지금 처지에 놓였다고 그 해요. 귀성객보다는 관광객이 혹시 더 표를 많이 구입한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뭐 이제 일단 그 인천시하고 옹진군이 네. 그 지난 7월에 한 열흘 정도 섬 주민 대상으로 해서 배편 우선 예약을 진행하긴 했다고 합니다. 아하, 그래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사실은 이제 뭐 추석 귀경 계획이 정확하지 않았던 분들도 없잖아 있었을 것이고 네. 또 이렇게 예매하는 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지금 뭐 귀성객들이 일부 표를 구하지 못해서 지금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네. 운항 횟수를 좀 더 많이 늘리면 좀 편리해질까요? 예, 그 뭐 지역 주민들은 그렇게 요청을 좀 하고 있는데 예. 갑자기 또 임시편을 확장한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그러네요. 또 애로가 있다고 합니다. 네. 자, 지난달 이 대구에 있는 놀이시설인 이월드에서 발생한 이 사고 관련자들이 대거 입건이 됐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 사고 이후에 이제 경찰이 수사 전담팀을 이제 꾸렸고 이월드 사무실 압수수색도 했고 또 직원들, 아르바이트생들 다 이제 관련 진술을 받기도 하고 이제 그랬는데요. 네. 일단 오늘 그 관리 감독 부주의 혐의, 그러니까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입니다. 그거로 해서 유병천 이월드 대표이사를 비롯해서 관계자 7명을 불구속 입건을 한 거고요. 거기 안전관리자로 등록된 직원 3명하고 현장관리 매니저, 팀장, 또 사고 당시 조종실에 있었던 교대 근무자도 다 여기 포함이 돼 있다 그럽니다. 네. 지금 뭐 이런 속에서 지금 뭐 그 다리를 다친 아르바이트생은 여전히 지금 치료 중인 그런 상황이고요. 오늘 이제 보니까 이월드 측이 안전사고 후속 대책도 좀 발표를 했어요. 예. 그래서 한 30억 원 정도 들여서 시설을 단계별로 개선을 하겠다. 그리고 뭐 그 관련 기관들로부터 좀 지적받은 사항들도 지금 시정 조치를 지금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를 짓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지난 5일 부산에서 발생한 이 여행객에 대한 묻지마 폭행 이 사건의 범인이 잡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 5일 이제 오후 2시 50분께였고 부산 동구 부산역 지하상가 7번 출구 계단에서 한 남성이 여성 여행객들을 이제 그 얼굴을 주먹으로 마구 때리고 달아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네. 피해자들이 뭐 갑작스럽게 폭행을 당했고 뭐 코뼈까지 내려앉았답니다. 그래서 지금 상처를 많이 입은 상태고 그 이후에 이제 경찰이 뭐 주변에 이제 폐쇄로 TV 분석도 하고 도주 경로를 이제 뒤쫓아서 어제 오후에 이제 범인을 이제 잡았는데요. 53세 무직인 남성이라 그럽니다. 네. 그런데 왜 폭행을 했느냐라고 물었더니 좀 어이없는 이유를 지금 이야기를 대고 있어요. 피해자들의 문신을 해서 그걸 보기가 싫었다. 평소 문신에 대한 혐오가 있었다라고 지금 범행 동기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러는데 글쎄요. 이게 그렇다고 뭐 폭행까지 합니까? 그러니까 말입니다. 예. 네. 자, 경기도가 규제 지도라는 거를 공개했던데요. 규제 지도라는 게 뭐죠? 네. 경기도가 사실은 굉장히 각종 규제가 많이 집중된 지역이긴 합니다. 예. 그래서 일단 뭐 오늘 보니까 도내 31개 시군 곳곳에 지역별 규제 상황 내용을 이제 색깔로 다 이렇게 구별해서 표시한 경기도 규제 지도라는 걸 제작해서 공개를 한 건데요. 네. 여기 보면 뭐 군사시설 보호구역도 포함되어 있고 상수원 보호구역, 개발 제한 구역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규제가 굉장히 많아요. 8가지 규제가 지금 이제 중첩돼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든 지도라 그럽니다. 네. 이거는 뭐 아무래도 이 지역에 뭐 공장을 짓는다든지 투자를 하려고 하는 분들은 좀 참고가 될 만한 이제 그런 자료기도 한데요. 그런데 약간의 좀 의도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 규제 지도를 만들어서 중앙정부를 비롯해서 뭐 국회라든가 이런 쪽에 이제 배포를 해서 제발 좀 불합리한 규제 좀 개선을 해달라. 풀어달라.
예, 네. 그런 용도로도 활용을 할 것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요즘은 미세먼지 뉴스가 좀처럼 나오질 않고 있는데 이 서울시가 초미세먼지 상시 성분 분석 시스템을 구축한다면서요? 네, 뭐 하지만 이제 또 봄 되면 또 어김없이 찾아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그러게요. 미세먼지, 황사도 뭐 찾아올 황사. 테고. 네, 그런데요. 미리 이제 좀 준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이 고농도 미세먼지 그리고 황사가 찾아올 때의 경우에 보통 보면 월 단위로 이 초미세먼지를 모니터링을 한다고 합니다. 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너무 간격이 뜸이 이루어지니까 좀 정확도가 떨어지겠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6일마다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는 시스템으로 좀 바꾼다 그러고요. 예. 그리고 측정 항목도 초미세먼지 질량 농도하고 이제 31개 화학 성분을 비롯해서 총 32개로 세분화를 할 예정이라 그럽니다. 이제까지는 아마 그때그때 조사 뭐 하는 그 목적에 따라서 이렇게 뭐 성분들이 조금씩 이렇게 선별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됐었던 모양이에요. 네. 그거를 이제 다 총괄해서 이제 다 이제 세분화해서 다 하겠다라는 얘기고요. 음흠. 이와 관련해서 지금 이제 서울 그 인근 지자체, 그러니까 경기, 인천, 충남, 충북, 전북, 강원 이쪽 다 지방자치단체들과 함께 수도권 대기질 개선을 위한 공동연구협의체도 만들어서 거기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네. 정보를 공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좀 더 정교한 발표를 하겠다. 그리고 또 이제 발표 시점도 좀 더 월 단위에서 주간 단위로 당겨서 좀 하겠다.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소식 네, 고맙습니다. 네. 이종훈 시사평론가였습니다. 부산, 창원, 대구, 광주, 전주, 대전, 청주, 춘천, 제주, 울산, 진주, 안동, 포항, 목포, 순천, 충주, 강릉, 원주. KBS 1라디오 라디오 전국 일주. 자, 오늘 문자 주제는 할 일이 태산입니다. 이렇게 정했어요. 추석 명절 앞두고 여러 가지 마음도 바쁘고 몸도 많이 바쁘실 것 같은데요. 특히 택배 업무 보시는 분들 진짜 고생 많으시죠? 또 추석 전에 여기저기 선물 보내야 하는 분들, 또 마음 써야 될 것도 많은데 할 일이 태산인 분들의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진원섭 씨 할 일 너무 많아요. 이제 농번기인데 비 때문에 작업이 뒤처지네요 하셨고, 정현용 씨 배추 심고 무 심고 잡초도 베야 하니 할 일이 태산이네요. 아유 진짜 농가에서는 할 일이 진짜 많겠습니다. 5284님 벌초 해야죠. 예초기 점검도 해야 하고 또 친척분들 선물도 구입해야 하고 그래도 너무 좋아요. 예, 마음은 즐겁습니다 모두가. 7109님 명절 음식 준비하기 전에 저희 어머니 목욕도 시켜드리고 치과 진료도 받으러 가게 해야 하고 마음만 바쁘네요. 근데 잘 되겠죠? 예, 시간 배분 잘 하시기 바랍니다. 7366님, 다쳐서 입원했어요. 몇 주 만에 오늘 퇴원해 집에 왔더니 바닥에 먼지가 뭉쳐 굴러다니고 빨래가 산더미. 정말 할 일이 태산이네요. 그래도 쉬엄쉬엄 하세요. 몸 관리 잘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6787님, 귀촌에서 텃밭에 처음으로 고추 심었는데 빨간 고추 조금 땄어요. 비가 와서 말리지 못하고 상한 게 절반이 넘어 정말 농사가 쉬운 게 아니란 생각합니다. 일거리 많이 생겼네요 하신 분께 모바일 커피 쿠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할 일이 태산입니다. 이런 문자 좀 계속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9730 무료 KBS 콩 게시판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유튜브로 보고 들으시는 분들 유튜브 게시판 이용해서 문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소개해드리고 또 추첨해서 선물도 드리겠습니다. 지역 소식 들어볼까요? 부산부터 가보겠습니다. 재현아 리포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부산입니다. 부산은 태풍 피해 없었습니까? 지금 날씨 궁금해요. 네, 부산은 태풍 영향으로 큰 피해는 발생하진 않았습니다. 네. 주말 동안 흐리고 비가 내렸다가 그치기 반복했고요. 어제 오후부터는 해가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은 늦 여름 날씨 보이고 있어서 현재 부산의 기온이 30도입니다. 아이고, 그래서 저도 여름옷 그대로 꺼내 입고 왔습니다. 네. 자, 오늘 준비한 소식 보니까 이 보건복지부에서 지난 한 해 동안 사회보장 수준이 높은 지자체를 선정했는데 네. 여기서 대상을 받은 이 부산 사상구 소개해 주신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상은요, 지역의 특성과 여건에 맞게 주민과 행정이 협력해서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을 위해서 정말
정책을 펼치고 움직였는지 평가해서 주는 상인데요. 네. 2018년 한 해 동안의 내용을 바탕으로 평가가 이뤄졌습니다. 그러니까 복지 정책을 잘 펼친 지자체에게 주는 상인 것 같은데 네. 그러면 부산 사상구가 어떤 이유에서 대상을 받았을까요? 네, 제가 사상구는 복지 관련해서도 지역 방송에서도 취재를 자주 갔습니다. 네. 그 이유가 있어요. 최초인 정책들이 어허. 굉장히 많습니다. 전국 최초입니까? 전국 최초인 것도 있고요. 네. 아닌 것도 있고요. 네, 그래요? 그만큼 아이디어가 이제 좋다는 건데요. 예. 오늘 제가 다녀온 곳이 복이 오는 나눔 냉장고인데요. 이건 전국 최초로 사상구가 한 거 맞아요. 네. 복이 오는 나눔 냉장고. 네. 뭐 냉장고를 다 하나씩 나눠드리는 건 아닐 것 같고 어떻게 네. 도움을 주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도 냉장고라고 해서 처음에 양심 냉장고 이런 거 가장 먼저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근데 그건 아니었고요. 사상구는 큰 농산물 시장과 도매 시장이 있는데요. 상품 가치가 떨어지거나 팔다 남은 과일이나 음식 재료를 이 나눔 냉장고에 넣어두면 사상구 푸드마켓에서 수거를 해서 취약계층이 먹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 네, 덕포일동 주민센터는 갤러리 주방도 같이 운영을 해서 직접 음식을 만들어서 또 완제품을 또 도움을 드리고 있거든요. 네, 덕포일동 주민센터로 가보시죠. 네. 푸드마켓이나 그 기부받은 물품들을 야채들을 조금씩 가져가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냉장고를 비치해놨고요. 어묵볶음 이런 거 네, 만들어가지고. 네, 맞습니다. 그럼 이제 만드는 부엌으로 한번 네, 가볼까요? 알겠습니다. 오. 아, 여기가 갤러리 주방이네요. 안녕하세요. 우리 동네에 어려우신 분들 밥해주는 곳이에요. 우리 동네를 살기 좋고 밝게 잘 살아보자는 그런 의미에서 하죠. 오늘은 생선조림을 해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물을 생선조림 맛있겠다. 네 오늘은 막 생선을 한번 맛있게 조려보려고 해요. 아니, 어디 좀 가시는 거? 어르신들 반찬하고 좀 전달하러 갑니다. 알겠습니다. 가봅시다. 네. 형님 그 문 열어보세요. 앞을 못 보시니까. 그러게 전달하고 가겠습니다. 음식 반찬. 자, 어서 오세요. 맛있게 잘 묻습니다. 맛있게 잘 앞을 못 묻습니다. 보시겠네. 예. 너무 고맙게 해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아이고 반찬 만들어서 또 전달, 배달까지 직접 하시네요. 이렇게 직접 만나면 주민들 안부도 알 수 있고 좋은데요? 예, 재현아 리포터. 네. 예. 네, 맞습니다. 네, 이 갤러리 주방이 있는 곳이 사방이 다 또 가정집이에요. 예. 그래서 식자재가 들어올 때 큰 차도 지나다니고 또 주변이 시끄럽기도 한데요. 이웃들이 불평불만 없이 모두가 웃으면서 이해해주는 모습이 정말 보기가 좋았습니다. 그러게요. 네. 복이 오는 나눔 냉장고, 갤러리 주방 이 이름들도 아주 참 좋습니다. 네. 그러면 이것 외에 또 다른 프로젝트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부산 삼동에서 시행 중인 맛있는 집밥 나도 나눔 천사 집밥 셰프 만들기 사업입니다. 네. 이곳은 스스로 식사 해결이 어려운 1인 남성 가구들이 굉장히 많이 사는 곳이에요. 그분들에게 요리를 가르쳐주고 또 실생활에 유용한 메뉴를 다 같이 배워보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요리를 배운 어르신들이 요리를 하기 어려운 다른 어르신들을 위해서 또 수업 때 배운 반찬을 본인이 다 드시지 않고 나눠준다고 합니다. 어허. 이제 수혜자에서 봉사자로 활동을 또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아이고 의미 있는 그런 나눔 프로젝트네요. 이게. 네, 맞습니다. 예. 네, 또 이게 끝이 아닌데요.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다른 사업이 있습니다. 어떤 사업들이 있는지 사상구 복지정책과 윤성진 복지기획 계장입니다. 네. 저희 구는 우수 시책하고 민간 협력 부분에서 저희들 조금 높은 점수를 받은 것 같습니다. 금융복지 상담센터를 운영을 하고 지역연대 복지안정망 네. 따복망을 운영하고 세 번째로 우리동 희망 디딤돌을 놓는 날 마지막으로 복이 오는 나눔 냉장고 사업 등을 구축해서 관내 취약계층에 대해 상담과 지원 업무를 펼쳐서 정부에서 지향하는 포용적 지역사회 보장 정진에 도모하는 데 기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도 열심히 하는데 우리 구가 수상을 하게 된 것은 또 운이 좀 좋았고 사회적 약자가 많은 이 적극적으로 복지 시책을 추진을 했고 구청의 모든 실과에서 모든 게 통틀어져 가지고 모든 직원들이 열심히 해줬기 때문에 아마 이런 상을 받게 되지 않았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식 쭉 들어보니까 이 부산시 사상구 정말 대상 받을 만하네요. 네. 그리고 이렇게 좋은 사례는 주변에 많이 공유돼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뭐 무료로 법률 상담해주는 금융복지 상담센터도 좋고요. 다 함께 행복하고 따뜻한 복지 안전망을 줄인 다복 따복망. 이게 또 고독사와 복지사각지대 없애기 위해서 힘을 쏟고 있습니다. 네. 이번을 계기로 해서 더 행복한 동네가 될 수 있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최연아 리포터였습니다. 이번에 전주로 가보죠. 천소영 리포터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전주입니다. 예, 군산 소식인데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이 실버 텃밭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실버 텃밭은요, 실버 세대 어르신들의 의식주를 개선하고 치유하기 위한 농업 프로그램인데요. 농촌진흥청과 LH공사 그리고 주택관리공단이 함께 추진해 진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65세 이상 경로당 어르신들이 아파트 단지 내 남은 공간을 텃밭으로 조성하고 직접 텃밭 정원을 가꿔서 재배한 농작물을 조리해서 먹고 즐기는 공동체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아주 좋은 아이디어네요. 그러면 실버 텃밭 프로그램은 언제부터 시작된 겁니까? 네, 현재 실버 텃밭은요, 군산 미룡 주공 1단지에 위치해 있는데요. 예. 지난 4월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네, 현재 매주 월요일마다 오후 1시 30분부터 2시간 동안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어르신들이 식물을 직접 키우고 가까이 하면서 건강한 삶을 살고 도시 생활의 활력을 되찾는데 기여하고자 마련됐다고 합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군산 농업기술센터 김영표 계장의 목소리로 들어보시죠. 네. 실질적으로 저희가 실버 텃밭 대상자들을 선정할 때는 65세 이상 분들을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젊은 분들이야 이제 텃밭을 빌려서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노인분들은 여가 생활하고 취미 생활, 또 농심 함양 이 목적을 같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가볍게 노후 생활을 즐길 수 있는, 윤택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찾다 보니까 저희들이 여러 가지 시간적인 걸 따져서 도시 텃밭, 실버 텃밭을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내년에는 이제 개수수를 좀 더 확장하고 늘려서 지금까지 혜택을 보지 못했던 다른 노인정들을 저희가 가능하다면 5군데 이상 해나갈 계획입니다. 식물 키우면서 이 건강한 삶도 유지할 수 있고 어쨌든 뭐 삶의 활력도 되찾을 수 있고 좋은 아이디어인데 궁금해요. 이 실버 텃밭이 어떻게 꾸며졌을까요? 네, 현재 단지 내 텃밭에 가면요, 어르신들이 직접 벽돌로 쌓아 만든 작은 텃밭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입구부터는 향긋한 풀냄새가 퍼지면서 중앙에 원형 화단을 중심으로 오른쪽에는 직접 심은 상추와 쑥갓, 방울토마토 등 다양한 친환경 농작물들이 가득하고요. 주위로 다육식물부터 코스모 국화까지 정원같이 아담하면서 텃밭에서는 어르신들의 정성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네. 유튜브 화면을 보면 지금 송편이 나와 있습니다. 네. 어르신들이 직접 빚으신 건지. 이 텃밭 가꾸기 외에도 또 중간중간에 뭐 여러 가지 다른 프로그램도 진행된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어르신들의 의식주를 주제로 가꾼 채소들을 건강하게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요리 수업부터 집을 꾸밀 수 있는 인테리어 강좌, 그리고 가벼운 운동 프로그램까지 다양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네.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번 프로그램은 추석을 맞아 송편 만들기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요? 네, 할머니들이 직접 심고 키운 모신잎으로 송편을 빚고 무순으로는 집에서 간편하게 해먹을 수 있는 건강 음료까지 2시간 수업이지만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알차게 채워졌는데요. 네. 즐겁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어르신들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예. 자, 반갑습니다. 많이 오셔서 너무 반갑고요. 자, 우리 지금 지난주는 텃밭 정리하고 저희가 텃밭에 이제 모종 다 심고 씨도 다 뿌렸어요. 그죠? 그 다음에 어르신, 또 뒤에 지금 무 싹 키우셨는데 어떻게 어려우셨나요? 아니요. 너무 근데 잘 키우셨어요. 너무 잘 키우셔서 너무 감사해요. 좋지. 재밌지. 열에 이렇게 얘기하고 웃고 혼자 있으면 웃을 일이 없잖아. 나는 상추도 못 뜯어. 이제 뜯는 것도 배운 거야. 그리고 이런 것도 재배해갖고 지금 떡을 만들잖아. 그러니까 더 맛있고 더 흥미로워. 좀 더 했으면 쓰겠어. 일주일에 2번. 매일같이 한 번씩 가서 보고 또 배울 점이 많지. 또 요리하는 것도 배우고
아이고 어르신들 저 화면 보니까 표정이 다 밝으신데 취미 생활 또 여가 생활 겸하면서 노후의 건강도 챙기는 그런 프로젝트네요. 네, 맞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동안 어르신들의 웃음소리가 끄지는 않았는데요. 평소 아픈 허리도 텃밭만 오면 아픔이 사라진다는 어르신도 계셨고요. 예. 정서적 안정도 찾고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존감까지 높아진다면서 너무들 좋아하셨습니다. 이렇게 식물을 키우거나 가까이 하면서 건강과 도시 생활의 활력을 되찾고 있었는데요. 앞으로도 많은 실버 텃밭이 생겨서 더 많은 어르신들이 즐겁게 노후를 보내고 일생생활에서 즐거움을 찾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지금까지 전주였습니다. 천서영 리포터였습니다. 소식 고맙습니다. 자, 오늘은 명절 앞두고 이래저래 몸과 마음이 바쁜 분들 계실 것 같아서 할 일이 태산입니다.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어떤 일들인지 그 사연을 좀 받고 있습니다. 3660님, 오늘 이사해요. 다행히 오전에 비가 안 와 짐은 간신히 옮겼어요. 정리하고 치우고 명절 앞두고 할 일 태산입니다. 아유, 이 와중에 이사까지 하셨어요. 2615님, 반찬 가게 직원이에요. 고객들에게 추석 음식 준비해 드리느라 정말 바빠요. 그런데 정작 우리 집 준비는 아직 못했어요. 할 일이 태산이죠? 라고 하셨고 0857님, 교사입니다. 내일까지 수시 모집 마감이기에 원서 접수, 자소서 준비 너무너무 할 일이 많아요. 그래도 우리 아이들 일이기에 힘내야죠 하셨습니다. 2450님, 내일 급여 날인데 상여금은 못 줘도 직원들 선물이라도 사야 돼요. 정말 바쁘다 하셨는데 푸짐하게 선물 좀 준비해 주시면 안 될까요? 5198님, 시골에 가서 명절 준비도 해야 하고 또 22일에는 딸 결혼식이어서 아이고 진짜 할 일이 태산 같다고 하셨네요. 예, 결혼 준비도 꼼꼼히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배경옥 씨, 마트에서 명절 선물 세트를 명절 전날까지 팝니다. 그래서 바로 전날 퇴근하고 식구들 먹을 것 장만해야 하니까 할 일이 태산이에요. 선물 세트 박스가 무거워서 아주 허리가 아픕니다 하셨는데 정말 일 많은 분들만 문자를 제가 정리해서 읽어드렸는데 마음 같아선 선물을 다 드리고 싶거든요. 그 가운데 2615님 그리고 배경옥 씨 이렇게 두 분께 배경옥 씨입니다. 모바일 커피 쿠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계속 기다릴게요. 할 일이 태산입니다. 어떤 일로 여러분 바쁘신지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오물전 9730 무료 KBS 콩 게시판 그리고 또 유튜브 게시판으로 의견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커피 쿠폰 여러 장 남아 있습니다. 3시 33분 돼가고 있습니다. 날씨와 교통 상황 간추린 뉴스 이어드릴게요. 기상청의 윤지수 씨 전해주세요. 네, 서울은 잠시 비가 내리는가 싶더니 지금은 빗방울만 조금 떨어지는 정도이고요. 서울 외에 수원, 홍성, 대전, 청주, 전주, 안동 등 많은 곳에서 흐린 가운데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반면 춘천이나 부산, 울산, 포항 같은 경우 구름이 다소 드리워진 가운데 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더위가 느껴질 만큼 기온이 꽤 오른 상태인데요. 대구와 부산을 비롯한 경상남북도 일부 지역은 지금 폭염주의보도 발효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찌감치 다른 지역보다 일찍 비가 그치면서 볕이 나기 때문에 따뜻한 남서풍까지 유입되면서 기온이 꽤 오른 것입니다. 내일까지는 이렇게 경상남북도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기온이 30도를 훌쩍 넘는 폭염 현상이 좀 더 지속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석 연휴를 앞두고 수요일까지는 비 예보가 길게 있습니다. 제주도 남쪽 해상에서 서해상으로 북상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기 때문인데요. 오늘 전국이 흐리고 비가 내리고 제주도 지방은 밤에 그치고 남부 지방은 내일 아침에 그칠 것으로 보이지만 중부 지방은 수요일 오전까지 좀 더 길게 이어지겠고요. 비가 그친 남부 지방도 수요일 새벽부터 오후 사이에 다시 비가 내리고 제주도 지역 역시 마찬가지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주로 제주도와 남부지방에 비가 집중된다면 내일은 중부지방 특히 수도권 지역에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서울과 경기도, 강원 영서 지역에서는 많게는 100mm 이상 다시 한번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철저히 대비를 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추석 연휴 동안에는 날씨로 인한 큰 불편함은 없겠습니다. 추석 당일은 전국적으로 맑은 날씨가 보여서 보름달도 보기 쉬운 날씨 예상되고 있습니다. 내일은 아침 최저기온 서울, 대전, 대구, 제주 24도를 비롯해 전국은 20도에서 25도의 분포가 되겠고요. 평년 기온을 다소 웃돌겠습니다. 낮 최고기온 서울은 내일 28도 안팎까지, 대전, 광주, 부산 등은 29도, 대구는 32도의 높은 기온이 예상됩니다. 지금 서울 기온은 25.7도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다음은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의 김한나 씨입니다.
네, 이번 추석 연휴에 언제 출발해야 좀 더 수월할지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고향 가는 길은 추석 전날인 12일 오후 6시 이후에 출발하면 비교적 덜 막힐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습니다. 현재 서해안 고속도로는 목포 방향 군산 휴게소 부근 2차로에서 사고 잔재물을 처리하고 있어서 1km 구간이 막히고 있습니다. 작업을 하는 곳도 많은데요. 평택 제천고속도로 제천 방향 서안성에서 남안성 쪽으로 9km 구간 정체가 심한 이유도 작업 때문이니까요. 주변의 다른 길을 이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서울 시내는 추석을 앞두고 하루 종일 교통량이 많고요. 서부 간선도로는 금천 방면으로 전차로가 정체입니다. 반대 성산대교 쪽으로는 광명교에서 성산대교 구간에서 밀리고 있고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 잠실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밀리는데요. 이 사이에 한남대교에서 반포대교 구간 2차로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현재는 처리가 됐지만 이 여파가 여전히 남아있으니까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라디오 정보센터 연결해서 이 시각 주요 뉴스 듣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 임명 배경에 대해 저와 함께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매진했고 성과를 보여준 조국 장관에게 그 마무리를 맡기고자 한다며 국민들의 넓은 이해와 지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에 대해 민주당은 대통령의 고뇌에 찬 결단이라면서 차질 없는 검찰 개혁을 강조한 반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민주주의 후퇴, 법치주의의 사망이라며 강력한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외교부가 현대글로비스 소속 골든레이호 전도 사고가 발생한 미국 현지에 8명 규모의 신속 대응팀을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이 검찰의 수사 지휘에 따라 사건 전체를 내일 서울 남부지검으로 송치합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이임사를 통해 오만한 정부 조직은 국민의 신뢰를 받기 어렵다며 검찰의 겸손한 자세를 당부했습니다.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대법원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의 아들인 래퍼 장용준 씨가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제3자가 운전했다고 진술했다가 경찰 조사 끝에 시인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미국의 핵 억지력에 대한 신뢰가 부족할 경우 한국과 일본 등 동맹들이 자체 핵무장 필요를 느낄 가능성을 지적한 미국 의회 조사국의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헤드라인 뉴스 조진주였습니다. 라디오 전국일주 지역시사 포커스 팔도 기자가 간다. 전국 시사 포커스 팔도 기자가 간다. 오늘은 강원 지역으로 갑니다. 강원도민일보의 박지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강원 지역에서는 어떤 이슈가 뜨겁습니까? 네, 현재 강원 지역에서는 기업형 슈퍼마켓, 즉 SSM 증가로 지역 상권이 붕괴되고 있다라는 이슈가 좀 뜨겁습니다. 네. 강원도 내 대형마트 성장세가 꺾인 사이에 이 SSM이 급증을 하면서 골목 상권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대형마트가 원스톱 쇼핑으로 소비자를 끌어들였다면 이 SSM은 초저가 판매를 무기로 지역 유통업 생태계를 파괴시키고 있습니다. 아니, 강원도 지역에 이런 기업형 슈퍼마켓이 얼마나 되길래요? 네, 최근 5년 새에 강원도 내 대형마트 수는 15개로 정체가 된 반면에 이 기업형 슈퍼마켓 점포 수는 28%가 증가해서 올해 37곳에 달했습니다. 네. 시군별로는 원주가 13곳, 속초가 9곳, 강릉이 5곳, 그리고 춘천이 4곳, 동해와 홍천, 행성, 영월, 평창, 철원이 각 한 곳씩이었습니다. 원주가 가장 많군요. 13곳. 네, 그렇습니다. 이 현행법상 개업 비용 중에 대기업 부담률이 51% 미만이면 프랜차이즈형 체인 사업, 즉 가맹점 점포로 분류가 돼서 사업 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점을 이용해서 잇따라서 이렇게 SSM 점포가 이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SSM은 판매사와 대리점을 거치지 않으면서 가격이 한 최대 30% 정도씩 낮아서 소비자 편익이 향상되는 측면도 있지만 영세 자영업자 위주인 지역 경제 구조를 좀 흔들고 있다라는 지적도 받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이 SSM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지역 상권은 영향을 많이 받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010년에 강원도 내에 574곳의 나들가게가 있었는데 네. 이 중에서 지난해 7월 기준으로 159곳, 그러니까 한 27.7% 점포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러니까 나들가게 하면은 그 SSM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동네 슈퍼마켓 말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나들가게라는 거는 정부가 혁신 의지가 있는 소매점주를 선정을 해서 쇼핑 환경이나 경영 및 서비스를 현대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인데 네. 이제 중소기업청과 소상공인진흥원이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와주는 네. 겁니다. 네, 이렇게 좀 이제 강원 지역 나들가게가 이제 320곳 정도였는데 SSM이 증가를 하면서 또 이제 9년 만에 현재 44.3%에 달하는 254곳이 폐점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뭐 절반 가까이가 지금 문을 닫았다는 얘기인데 사실 이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책들, 뭐 컨설팅을 해준다든가 시설 마련, 수리 뭐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정책이 있는 걸로 알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나들가게가 많이 폐점하고 있다는 건 그 정책의 효과가 미미했다는 뜻이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당초에 정부는 전통시장이나 동네 슈퍼마켓 상인들의 가격 협상력이 취약한 시장 구조에서 좀 이제 예산을 투입해서 유통 약자를 지원하는 정책, 이 나들가게 사업을 지난 2010년부터 이제 전개를 했는데요. 네. 하지만 현재 SSM 점포 증가에 따라서 이 나들가게 사업 효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개점 당시와 비교해서 한 약 30% 가까운 159곳이 이미 폐업을 했거나 운영 포기를 선택을 했고요. 예. 또 대표적인 SSM의 한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고객 유입력을 강점으로 뭐 강원도 내 동해나 삼척 이런 전통시장과 잇따라 협약을 맺고 시장의 상생 스토어 형태로 또 문을 열고 있어서 사실상 나들가게가 설 자리는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네요. 나들가게의 경쟁력을 자꾸 잃게 하는 그런 요소들이 늘고 있는 것 같은데 또 하나 이 법의 허점을 이용해서 편법으로 이 기업형 슈퍼마켓 SSM 점포를 내는 경우도 적지 않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대기업, 중소기업 상생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르면 중소기업자 단체는 대기업의 사업 인수나 개시, 확장 시에는 해당 업종 중소기업이 경영 안정에 나쁜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으면 중소기업 중앙회를 거쳐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사업 조정을 신청을 할 수는 있습니다. 네. 그런데 시행규칙도 제9조에서는 사업 조정 신청 대상을 가맹 점포 개업에 드는 임차료나 공사비, 이런 설비비 등 총 비용의 51% 이상을 대기업이 부담하는 점포로 규정을 하고 있어서 예. 사실상 대기업 투자 비율이 51% 미만이면 사업 조정 신청 대상에서 제외를 했고요. 또 이 같은 상생협력법의 허점을 이용해서 편법으로 SSM 점포를 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투자 비율에 따라서 사업 조정 신청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현행법에 대한 개정을 촉구하는 중소상공인들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상당히 또 중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참 불리한 그런 입장인데 여기에 대해서 강원도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도의 입장은 뭡니까? 네, 강원도는 이제 이 문제는 비단 강원 지역뿐만 아니라 이제 또 전국적인 그 지역 경제 현상이기 때문에 일단 뭐 이제 청와대나 정부에 좀 이 같은 입장을 전했고 좀 여론을 수렴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고요. 예. 그래서 이제 최근에 그 인태현 청와대 자영업 비서관이 춘천을 찾아서 강원도 내 소상공인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예. 그래서 이 청와대 자영업 비서관은 사업 조정 제도를 전면 재정비해서 유통 대기업이 법망을 빠져나가는 것을 이제 방지하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이건 좀 막아야 될 일이네요, 정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질적인 사업 비용을 대기업이 대부분 부담하는 이른바 위장 가맹점인지 아닌지 이렇게 파악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지금 국회에서도 저 소상공인들을 위한 법안 발의가 여러 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논의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일단 20대 국회에 발의가 돼서 계류 중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법안은 총 39건인데요. 예. 이 개정안들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의 골목 상권 진입을 막을 수 있도록 대형 유통점에 대한 사전 영향평가제에 제3자 기관 작성을 도입을 하고 또 복합 쇼핑몰과 아울렛 등 의무 휴업 일제를 확대 실시해서 예. 입지를 규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법은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은
이제 월 2회 의무 휴업일을 준수를 해야 하지만 그렇죠. 복합 쇼핑몰과 아울렛은 이제 빠져 있어서 강제 의무 휴업 대상을 넓혀야 한다는 게 이제 소상공인 업계들의 입장입니다. 네, 이 법안이 좀 빨리 통과되길 그 소상공인들은 바라고 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강원도를 비롯한 전국 소상공인 업계는 연내 이 개정 법안의 국회 통과를 이제 원하면서 계속 또 이제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복합 쇼핑몰의 의무 휴업일을 적용을 할 경우에 또 그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셈법이 더욱 복잡해지고 있는 형국입니다. 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강원도민일보 박지은 기자였습니다. 할 일이 태산입니다라는 문자로 여러 의견들이 다양하게 들어오고 있는데요. 좀 더 소개를 해드릴까요? 5233님, 포천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있어요. 추석 때 십시일반 보내준 후원금으로 홀로 계신 어르신들께 이 선물을 직접 드리고 있습니다. 날이 덥고 농촌이라 비포장길이 많아도 좋아하시는 어르신들을 보니 행복해요. 도움 주신 모든 후원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 오늘 처음 문자 주셨는데요. 일일이 찾아가서 방문해서 또 선물을 드리고 있는 이분께 모바일 커피 쿠폰 선물로 좀 드리겠습니다. 7122님, 만면일이라 추석 음식 장만에 친척들 선물도 준비해야 되는데 해마다 시어머니께서 가족들 각자 애창곡 하나씩 부르고 제일 잘 부르는 사람에게 상금을 주세요. 이번에도 상금을 타볼까 고민 중이시라고요. 지난해 한번 타보니 욕심이 생긴다고요. 할 일이 태산인데 노래 준비까지 바쁩니다. 이번에 준비한 노래 노라조의 샤워입니다. 안무도 준비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그래도 추석 전에 이것저것 할 일 많은데 노래 준비만큼은 즐겁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분의 시어머님이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를 내신 것 같습니다. 예. 8910님, 대구에서 공연회사에서 근무 중입니다. 가을이면 좋은 공연들이 많습니다. 친구들은 공연 많이 봐서 좋겠다 하지만 공연장 정리하고 청소하느라 주말도 계속 근무하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 쉴 수 있을까요? 하셨는데 힘드실 것 같다고요? 8910님 커피 한 잔 드시고 기운 내시기 바랍니다. 이선희 씨, 어린아이 2명 데리고 추석 명절 지내려 가려니 짐이 한 짐이라 벌써 지칩니다. 하셨네요. 이 사연까지 소개해드립니다. 계속 문자 기다릴게요. 할 일이 태산입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9730, 무료 KBS 콩 게시판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바일 커피 쿠폰 남아있습니다. 우리의 고향을 찾아갑니다. 이규원 아나운서와 함께하는 KBS 1라디오 라디오 전국 일주. 내 고장, 내가 나고 자란 곳에 대해서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어요? 아마도 늘 발을 딛고 사는 곳이지만 한 단어, 한 문장으로 표현하는 게 참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전국일주 초대석, 지금부터는 책을 통해서 전라도는 촌스러움의 미학이 있는 곳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분과 얘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바로 이 전라도 촌스러움의 미학이라는 책을 쓰신 분이세요. 황풍년 작가 전화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황풍년입니다. 이름이 참 마음에 듭니다. 제가 여러 연사들과 인터뷰를 했습니다마는 풍년이라는 이름을 가진 분은 처음인 것 같아요. 거기에 그 누르왕이잖아요. 누를황, 아유, 가을 들녘이 그냥 이렇게 연상이 됩니다. 어쨌든 흐뭇하고 든든한데요. 넉넉함도 예. 느껴지고요. 예. 저희가 이제 지역에 깊이 있는 이야기를 좀 듣고 싶어서 지역에 대한 책을 좀 찾아보다가 바로 이 전라도 촌스러움의 미학 이걸 발견했어요. 예. 자, 먼저 좀 궁금한 게 촌스러움이라고 표현하신 부분인데요. 이게 어떤 의미로 촌스럽다라고 쓰신 거예요? 우리가 보통 그 촌스럽다, 아우, 저 너무 촌스러워. 막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느낌이 오잖아요. 좀 이렇게 어색하고 멋스럽지 않은 뭐 이런 느낌? 그렇죠. 예. 예. 근데요. 좀 새 것 말고 낡고 오래된 것. 예. 그다음에 사람이라면 그 남의 프라이버시보다는 자기가 뭘 막 주려고 하고 이렇게 아하. 오지랖 넣고 뭐 이런 거. 예. 어눌한 거. 어눌한 거. 예. 좀 약간 모자란 듯 하면서도 좀 예. 정이 있는 투박한 거 뭐 이런 것을 촌스럽다고 이렇게 아하. 하죠. 예. 이 책에서 촌스럽다의 의미는 그렇게 표현하신 거군요. 예, 그러고 그렇습니다. 보니까 정말 예. 뭐 가식 없고 구수하고 그렇습니다. 정감 어리고 예. 좀 순수하고 그런 거죠.
예, 그렇습니다. 책을 보니까 전라도의 힘, 전라도의 맛, 또 전라도의 마음, 전라도의 멋 이렇게 나뉘어져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여행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보통 우리가 여행 안내 책 같은 걸 보면 뭐 우리 동네는 여기가 뭐 유명한 곳이다. 여기 오면 아름답다. 이 집 음식이 최고다. 네. 뭐 이렇게 자랑하고 내세울 만한 것들을 이렇게 담기가 십상이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저는 평범한 시골의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예, 이분들이 그 땀 흘려 일하는 모습, 예. 또 그리고 그분들이 사는 오래된 그 마을의 문화, 그리고 특히 그 질박한 고향 말, 네. 흔히 사투리라고 하는 거, 이렇게 그 전라도 사람살이를 꾸밈없이 그 속내를 보여주려고 이렇게 만든 그런 책입니다. 예, 참 정감 있는 책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네. 뭐 이 책 내용을 다 소개해 줄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전라도에서 나고 자란 그 작가님의 입장에서 전라도의 힘 뭐라고 보십니까? 예. 이제 전라도의 힘, 마음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서 네. 이렇게 정의를 내렸는데요. 힘은 이렇게 호들갑스럽지 않고 웅숭 깊다는 것 이렇게 정의를 좀 내려봤어요. 호들갑스럽지 않고 어떻다고요? 웅숭 깊다. 웅숭 깊다. 예.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전라도라는 지역이 예로부터 이렇게 물산이 풍부한 곳이고 또 살기 좋은 곳인데. 그렇죠. 예, 그러니까 또 이제 탐관오리도 들끓고 외침도 잡고. 네. 그래서 좀 시련의 그 고난의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굉장히 어려운 시절을 이렇게 보냈지만 그것을 다 이겨낸 사람들의 저력. 네. 예, 그리고 또 그런 어떤 고난과 시련을 이겨냄으로써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서로 네. 이렇게 그런 가치를 공유하는. 아하. 그래서 웬만한 일에는 이렇게 호들갑을 떨거나 주눅들지 않는다. 예. 네, 그리고 특히 물질적인 어떤 그 풍요나 이런 것보다는 좀 정신적인 그런 가치에 네. 방점을 두는 그런 것을 이제 호들갑스럽지 않고 웅숭 깊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웅숭 깊다의 뜻이 또 그런 의미가 있군요. 이 방송 듣고 예. 계신 호남 지역 분들 아주 흐뭇하실 것 같습니다. 그라제 맞아 뭐 이러실 것 같은데 예. 이 전라도의 맛은 음식이 워낙 네. 맛있기 때문에 뭐 이미 익히 아실 것 같고 예. 유명한 음식 말고 손맛 좋은 음식 얘기도 이 책에서 많이 하셨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요즘에 음식도 얼마나 관심이 많습니까? 그럼요. 네, 음식에 대한 정보가 막 쏟아지는데 제가 이렇게 아쉽게 생각한 것은 우리한테 정말 중요한 것은 어떤 막 궁중 음식, 종갓집, 대물림 음식, 뭐 유명 셰프의 음식 이런 게 아니라 네. 우리 어머니들이 그 어려운 시절에 자식들을 위해서 사시사철 그 정성을 들여 차려낸 삼시세끼에 있다. 집밥.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라도 곳곳에 그 어머니들이 지극정성으로 그 식재료를 직접 장만해가지고 네. 자식들을 먹여 살려온 그런 제철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겁니다. 그렇군요. 작가님 그 고향은 순천이고 지금 사시는 곳은 광주로 알고 있는데 예. 이 여행 얘기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이 순천과 광주에서 이 소박한 아름다움이 남아있는 곳 어디가 있을까요? 그 두 군데에서 딱 하나만 꼽아라고 이렇게 하면은요. 예, 광주에 오시면 저는 그 광주극장이라는 그 영화관을 한번 가보시라 이렇게 어떤 권하고 특징이 싶어요. 있습니까? 그게 이제 85년 된 그 극장이고요. 예. 큰 스크린 하나가 있는 이렇게. 그리고 주로 예술 영화만을 상영하는 상업 예. 영화나 이런 거 말고요. 예. 네, 그래서 그것은 영화 그 자체도 있지만 네. 그 옛날에 그 영화관이라는 어떤 지금으로 봐서는 문화의 전당 같은 그런 오래된 우리들의 문화를 네. 이렇게 그 문화생활을 영위하던 그렇죠, 곳. 느낄 수 있는. 예. 예. 근데 이게 이제 전국에 하나밖에 없는 곳이기 때문에 어허. 광주에서는 한 곳 오라 그러면 거기를 꼽고 싶고요. 광주극장. 순천은 제 고향 순천은 많이들 와보셨겠지만 나간읍성. 나간읍성. 예, 저도 가봤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런 읍성. 예. 조선시대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세트화되어 있는 그런 어떤 마을이 아니라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의 마을.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마을을 형성하고 살았는지 이런 걸 보여주는 딱 두 네. 곳을
꼽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예, 광주국장하고 순천의 나간읍성. 예. 이 어느 지역이나 그렇지만 잠깐 여행을 가게 되면 현지 사람들 만날 기회가 많지 않잖아요. 보통 예. 뭐 음식점이나 관광 명소, 숙소에서 몇 분 만나고 그치게 되는데 여행하는 사람들이 전라도의 진짜 모습을 느끼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5일장 하고요. 네. 그다음에 민박을 한번 해보시라 이렇게 권하고 싶어요. 예, 숙박 그러니까 장소로 민박을. 네, 5일장은 지금 제가 그 책을 쓸 때만 해도 154개의 5일장이 전라도에 있었거든요. 예. 예, 굉장히 많은 5일장이 남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5일장 가보시라고 권하고 싶고요. 네. 또 민박집, 요즘에는 특히 그 전라도의 섬에는 대부분 다 인터넷 사이트를 보면 민박집이 나와 있고 그런데 예. 그런 그 민박집을 찾아서 여행을 하시면 굉장히 그 새로운 어떤 문화를 접할 수 있다. 그리고 네. 그 전라도 제철 음식, 맛있는 제철 음식을 아주 싸게 먹을 수가 있어요. 민박집에서. 그러면 그렇죠. 주인장 음식 솜씨가 좋아야 될 텐데요. 주인장 음식도 좋지만 예를 예. 들면 뭐 영광 송리도에 지금 꽃게철이다 그러면 예. 민박집에서 그 비싼 꽃게가 막 이렇게 밥상에 어허. 오르는 거거든요. 여수 거문도에 예를 들면 뭐 갈치가 막 풍어다 그러면 네. 그냥 갈치가 그 비싼 갈치가 민박집 밥상에 오르는 거죠. 아유, 막 예. 군침이 돕니다. 예. 이제 곧 추석인데 뭐 고향 갈 예. 준비로 설레는 분도 있지만 사정상 못 가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요. 오늘 지금 전라도 얘기를 좀 많이 하고 계시니까 고향의 예. 정취, 이 못다한 얘기를 좀 짧게 더 풀어주실까요? 우리가 고향이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어떤 근원적인 힘 같은 것이 우리한테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 각박한 현대인들이 잃어버리기 쉬운 어떤 감성 또는 그런 갈등 이런 것들을 사실 고향에 한번 다녀옴으로써 또는 고향이 주는 정치 이런 것을 그렇죠. 통해서 치유하고 네. 남에 대한 배려, 나에 대한 근원 이런 걸 돌아볼 수 있는. 그래서 어떤 힘을 다시 얻게 예. 되는 게 바로 고향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명절 때는 고향에 가서 그 힘을 다시 얻어가지고 와서 그런 경쟁 치열한 그렇습니다. 생활에서 우리가 이겨내는 원천이 되는 곳이 아닐까 싶어요. 오늘 말씀 재밌게 그렇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전국 일주 초대석 전라도 촌스러움의 미학을 쓰신 황풍년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자, 오늘 문자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선물 받으신 분들 게시판에 올려놓고 개별 연락도 드리겠습니다. 행복한 오후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도 3시 5분 다시 오겠습니다.